네, 지사님은 누구보다도 아마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평고속도로 묻겠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가 처음 제기된 지 1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근거도 없이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매듭지을 5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노선을 변경하는데 누가 왜 하는지 했는지 이게 없어요. 누가 왜가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 얘기는 뭐냐면 이 대한노선 제시도 또 최종 노선을 선정한 것도 다 용역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토위에서 용역사를 불러놓고 지금 질문을 하는 촌극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대한노선 제시까지는 할 수 있겠죠. 최종 노선을 선정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간큰 용역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거의 용역사의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목적은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의 사업 담당 국토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 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 이런 무모한 말을 했어요. 장래축과 연결 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고 국토부의 그 같은 입장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서기관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권한으로 이게 이미 상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배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자기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글쎄요 이게 추측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선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네, 저는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지시나 상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또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목적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업수행 계획서 일부 4쪽을 삭제했다가 다시 올렸어요. 이건 명백하게 그 조작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용역사 간부는 국토부의 지시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하고 파트너로 일하는 부처가 이제 도로정책관대 이게 과장이나 또는 사무관 수준에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실무자에서 지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지시를 했다면 아마 그 훨씬 윗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네, 만약의 경우에 담당 과장이나 또 서기관 그런 수준에서 국책 사업의 목적을 함부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왜곡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4번째로 얼마 전에 이 근거가 뭐냐 주문을 해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적으로 이제 제가 좀 지적했던 것은 2022년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서나 또 23년 7월 올 7월이죠. 교통수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었던 포천, 평택, 양구 이걸 빼버렸어요. 그 용역 담당자는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따라 승인된 개발 계획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 수준이 아니고 이미 지금 양평 화도 구간은 부분 개통됐고
화도 포천 구간은 곧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천시가 인구가 14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령 변화나 편익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 이 포천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됩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용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영향권을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새롭게 경제성 분석했다는 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자꾸 들어가면 그 프레임에 또 말려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들기도 해서 네. 그렇게 한 것을 그 용역사가 한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이 축에 그 개통되거나 개통 이미 됐거나 연말에 개통될 교통량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네. 또 더 여쭙겠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제가 이 그 분석 자료를 보면서 이 자의적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상면안과 양서면안이 BC가 고작 0.1 차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정책 목표 부합성 등을 평가하는 종합 평가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제가 그 용역사 그 간부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장래 노선과 연계돼야 된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어느 노선이 더 BC가 잘 나오겠냐 하여튼 양서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지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상면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명명백백한 노선의 양서면 노선 예, 저희가 그 새로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로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은 누가 왜 어떻게에 대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영향 반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노선을 평가하는데 정부 방침상 근거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뭐 의도를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럼 저는 좀 네,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 의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토위 국감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논리적이고 또 새로운 문제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다 지금 보고 있고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저희가 의견이 같고 이 문제가 왜 문제고 경제성 문제로 국한을 하더라도 그리고 로데이터가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하는 건 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도 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다 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